안녕하세요. 라이프메이커 TV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암 진단 받았다는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막상 닥치게 되면 치료비는 기본이고 간병비며 생활비며 수입이 끊기는 문제까지 진짜 정신없이 몰아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도 있고 미리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지원제도 어떤 게 있는지, 왜 안 되는 경우가 많은지, 암보험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내가 뭘 준비하면 좋은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암 치료하면 병원비가 많이 들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상담을 해보면 병원비보다 생활비가 더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보호자도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장을 쉬거나 아니면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자영업자라고 한다며 매출이 또 확 줄기도 해요. 그런데 월세나 공과금이나 아이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 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치료를 미루거나 아니면 억지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생활비 대비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집이 있거나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제외될 수 있어요. 또 5대암 외의 암은 해당이 안 되는 제도도 있고요. 재발암, 림프종, 희귀암 이런 암들은 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로봇 수술이나 고가 항암 치료 등은 비급여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복지제도 중복 수혜 불가라고 해서 긴급복지나 재난의료비를 동시에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아니면 서류를 누락시켜서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정확히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복지로나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나 해당 시청이나 정부 24에 문의를 하시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데요. 진단서나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 서류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주시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꼭 활용을 해보세요.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역할이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청구를 해서 일부 돌려받는 구조이고요. 암보험은 진단금이라는 현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여서 그 돈으로 병원비는 물론이고 간병비나 생활비나 치료 중에 소득 공백까지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진단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 또 혹은 이미 가입을 했는데 내 보장이 충분한 건가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보장 범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상담 안내도 영상 아래쪽에 함께 넣어뒀어요.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확인만 해보셔도 내 상황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은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사람 냄새나는 보험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